안녕하세요 여러분, 컵바입니다. 제가 지금 방에서 늦은 시간에 이거를 촬영하고 있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선풍기를 써야 하는데, 제가 최대한 이 바람이 카메라에 부딪히지 않도록 좀 멀리서 바닥을 바라보고 하긴 했거든요. 그 마이크를 따로 설치해가지고 저는 했었는데, 오히려 저는 마이크 소리가 더 먹먹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는 마이크가 좀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방문을 닫아놓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방에는 에어컨이 없고 거실 에어컨을 공동으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선풍기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편물, 짠짜잔. 오늘 여러분 제가 소매 분리를 했습니다. 옷 같아 보이죠 이제? 그 전에는 무슨 망탱이를 뜨고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뭐야 싶었는데 지금 딱 여기까지 떴어요. 입었을 때 너무 이렇게 폭 달라붙지 않을 핏으로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사이즈가 나왔거든요. 조금 포실거리는 감이 너무 많나 싶긴 했는데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쁘게 뜨고 있어요. 특히 오늘부터 더 기분이 좋아요. 이전엔 사실 조금 막막한 게 있었거든요. 소매 분리 전까지는 이게 진짜 예쁘게 떠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막연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떠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기에 원피스도 입고 싶고 하얀색 나시도 입고 싶고, 아무튼 그래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뜨개톡톡 주제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거는 제가 갑자기 문득 예전 영상을 좀 보게 되다가 내가 진짜 벌써 유튜브를 시작을 한 지 5년 차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해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준비를 했었는지, 또 어떤 생각과 이런 경험들을 갖고 시작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오늘의 뜨개를 하면서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 유튜브로 시작할 때 필요한 팁, 사실 저는 이거 잘 모릅니다. 유튜브 생태계가 정답이 있는 생태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저도 아직도 키워나가고 있고 또 꾸준하게 아직도 이게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단계여가지고 그런 건 저도 잘 모르겠고, 다만 그래도 몇 년간 하면서 느낀 점들을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요거 질문 자주 받는 편인데, 화월니트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들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요 프로젝트 백도 질문을 간간히 받았는데, 요것도 화월니트라고 하는 곳에서 주문하실 수 있어요. 부탁을 받거나 어떤 광고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가끔 가다가 제가 질문을 받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장비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뭔가를 시작을 할 때 여러분 조금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을 하고 나면은 수습이 되거든요. 막 큰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핸드폰으로 시작했어요. 심지어 저는 지금 핸드폰이 13이거든요. 그때는 아이폰 8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 사용했을 때 그 아이폰 8이 그렇게 나쁜 핸드폰은 아니었지만 화질이 지금 이 핸드폰보다는 좋지는 않았겠죠. 그때 당시에 제가 또 보고 있는 유튜버 분들도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욕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대단히 뭔가 투자를 하고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 같은 비즈니스적인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고, 지금은 핸드폰, DSLR, 그 다음에 아이패드 3가지를 가지고 촬영을 합니다. 또 화질 부분에서도 DSLR 카메라를 핸드폰이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 중간에 장만을 했었어요. 2년 정도인가 운영을 하고 나서 DSLR을 샀던 것 같아요. 이 화면도 DSLR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캐논 200D고요. 후회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DSLR은 브이로그용으로는 가지고 다니기가 조금 개인적으로는 무겁다입니다. 캐논 200D가 좀 가벼운 DSLR로 나왔던 제품이기는 한데 생수보다 가볍다 이걸로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문구가. 근데
생수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놓고 쓰면 상관이 없는데 막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여행 다니면서도 이렇게 촬영을 한 게 많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진짜 힘들고 그래서 차라리 그때마다 생각했던 게 그 미러리스를 살 걸 이 생각을 했고 고프로로 시작을 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친구가 내가 카메라를 이제 하나 사고 싶은데 DSLR 괜찮아? 나 브이로그 하는 사람이다 하고 물어보면 아니요. 저는 말릴 것 같아요. 물론 다행히도 제가 집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또 뜨게 할 때도 이제 고정하고 촬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DSLR을 정말 잘 쓰고 있기도 하지만 밖에서 하는 일상적인 것들을 많이 찍는다 하면은 DSLR은 전 처음부터는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두 번째, 편집에 대한 이야기. 편집 뭘로 하냐는 얘기도 간혹 제가 질문을 받아요. 프리미어를 아직 사용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배우기도 했거든요. 제가 포토샵 학원을 다니면서 프리미어도 간간히 배우기도 했는데 거기다 좀 제가 회사 다닐 때도 프리미어를 썼거든요. 제가 지금 만드는 영상 규모 자체가 충분히 기본 프로그램으로도 편집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고 그런 디자인들이라 지금은 프리미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포토샵이랑 기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밑에 들어가는 자막 있잖아요. 그 자막이랑 그림 그려가지고 이제 넣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눕기 따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포토샵을 사용을 해서 따로 이제 영상에다가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프리미어에서 지금 자막 기능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말소리를 들어가지고 자동적으로 이제 자막을 만들어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밑에 나가고 있는 이 자막이 사실 한 커트 한 커트 한 커트 다 제가 직접 한글 파일로 쓰고 이거를 투명지에다가 넣어가지고 다 하나씩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편집하는 방식은 진짜 다른 분들이 어떻게 편집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의 80%는 노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맥북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아이무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요. 노래 같은 것들은 따로 다운을 또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컷 편 정도, 그 다음에 넣는 거 기본 자막이나 이런 거 넣을 때 그 다음에 효과 같은 것들은 다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블러 처리가 조금 힘들다라는 거. 이거는 사진 통해가지고 이 포인트 찍어가지고 제가 그 이동 동선을 다 찍어야 된다라는 게 조금 불편한 부분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이런 자막 편집에 매달려야 하는 것인가를 문득 현타가 와가지고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없애고서는 다른 주변 친구들한테 이제 보여주면서 물어보니 소리가 잘 안 들리는 환경에서 영상을 볼 때 참 편안했다.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게 조금 불편하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전달력이 자막이 있을 때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영상을 빼고는 전부 다 자막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마 홍천 알파카월드 갔을 때 그때 한번 시도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다시 이제 자막을 열심히 넣었죠. 세 번째, 얼굴 노출. 제가 유튜브 시작을 할 때 참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얼굴을 그렇게 쉽게 내보일 수 있느냐 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전에도 이거 말씀드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길 잘했다라고 편집을 할 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영상에서 얼굴이 내비칠 수도 있고 안 내비칠 수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편집할 때 느낄 때 얼굴이 보이는 상태에서 편집을 할 때 조금 화면이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조금 더 생동감이 느껴진달까요? 왜냐면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얼굴 표정이 보이고 말이 보이고 하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보는 입장에서도 얼굴을 보이고 찍는 게 보기가 조금 더 낫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꾸미는 상태에서 다양하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죠. 또 저같이 늘 집에 있는 사람이 쉽지가 않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악플 관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일상적인 부분들이고 어떤 의견을 내비친다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채널은 아니어서 악플이 있다고 하면은
놀라더라고요. 친구들도 몰랐다고 하고 가족들도 잘 몰랐던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각각이 달립니다. 유튜브 시작을 할 때도 이 악플에 대한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른 거는 개인적인 의지에 대한 부분인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악플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분야라는 거를 처음에는 몰랐죠. 어떤 실수를 하지 않고 영상 내에서 조심하면 뭔가 이런 얘기들을 안 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이 있고 얘기하기 전에 좀 길어질까봐 좀 정리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악플의 기준이 무조건 욕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그 가슴 아픈 그런 기분으로서는 차라리 욕이 나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그냥 욕을 내질렀다 하면은 좀 무시할 수 있거든요. 자신의 말이 타인이 들었을 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모르는 경우가 좀 덜어 있었어요. 되게 그 초반에는 되게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저도 또 많이 초보다 보니까 불편한 티를 조금씩 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본인은 악플인지 몰라요. 그게 악플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어느 순간에는 그냥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어떠한 기준에서 이런 것들 조심할 수 있을까를 제가 고민을 했었거든요. 내 친구와 같이 있을 때 만약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분위기가 갑분싸가 될 수 있어. 좀 나쁜 쪽으로. 그러면 남한테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점들을 나 역시도 명심을 해야 되겠구나. 나는 그냥 내 의견이라서 얘기를 한 건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렇게도 들릴 수 있구나를 제가 유튜브를 하고 경험을 하면서 많이 느낀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하게 됐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간간히 악플이 달리더라도 조금 덜 상처받을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상처받는 거는 똑같은데 예전에는 1년 차까지만 하더라도 아침에 딱 그거를 열어서 보고 나서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너무 속상할 때가 있었어요. 욕은 진짜 하나도 타격감이 없었고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막 네일 아트를 했는데 저 손을 씻고 뭘 했겠냐. 뭐 여자 둘이서 벙커 침대를 조립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왜 여자가라고 하냐.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아끼는 게 많아서 벙커 침대를 구입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건을 버려버려라. 정신없다. 사실 이렇게 들으면 별게 아닌데 이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나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상 되게 초보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는 다양한 관점이 많고 의도치 않게 악플이 되는 글도 있으며 정말 강하다고 생각하던 내 자신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 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시는 거를 미리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촬영 주기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저는 되게 타이트하게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전업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핑계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요. 번아웃이 오지 않도록 나름의 그 주기를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중간에 한 1년 정도였을 거예요. 1년 정도 2주에 한 번씩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딱 조금 위기였어요. 촬영하는 것도 재밌고 편집도 재밌고 또 저는 이 구독자분들이랑 소통하는 게 진짜 재밌거든요. 내 거를 이렇게 봐주시고 이렇게 또 생각도 해주시고 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어서 그래서 되게 했었던 부분인 건데 이게 또 일이 되다 보니까 일적인 것처럼 뭔가 숙제처럼 어느 순간 느껴졌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은 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하면서 공유를 드리는 거고 저도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좀 구독자분들을 키워주신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그 잔잔한 일상들만 이렇게 올리고 그랬을 때 조금 힘든 부분도 있었고 뜨개도 어떻게 할지를 그때는 또 잘 모르니까 유연하지가 않잖아요. 그때 또 뜨리니 시절이니까. 그래서 주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들어서 올리는 것조차도 조금 쉽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특히나 저같이 작은 규모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채널 같은 경우에는 번아웃이 오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한 게 컨텐츠를 2주 간격으로 조금 바꿔서 올리고 있잖아요.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 조금 더 수월하고 더 재밌고
그래서 내가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영상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되니까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할 때는 사실 큰 기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지금까지도 계속 해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유튜브를 하면은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은 그만큼 돈을 많이 벌겠지? 라는 생각도 솔직히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거 시작할 때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딱히 기대하고 시작하지를 않았어요.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한 저의 그 최애 유튜버 분이 있는데 뭔가 일상적인 부분들을 기록하는 느낌으로 시작을 하신 분이라 저는 그걸 보고 시작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내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였고 애초부터 나는 이걸로 많이 뭔가를 벌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도 사실 유튜브 자체로 돈을 많이 버는 건 정말 그 대형 유튜버 분들의 이야기일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기대를 크게 갖고 시작을 하신다면은 조금 오래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늦은 시간 또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브이로그 시간에 여러분들 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